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존 볼턴이 쓴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 화이트하우스 메모라는 이 책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우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긴급 명령을 내려서 이 책의 출판을 중지시켜 달라고 지금 법원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손에 이미 이 책이 들어가서 계속 그 내용이 아주 단편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볼턴이 지목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볼턴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은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볼턴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벌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폼페오 국무장관은 반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을 향해서 반역자가 되었다. 근데 이 폼페오가 난처한 입장에 좀 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볼턴이 쓴 회고록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좀 가짜는 이야기를 하니까 폼페오가 옆에 낙서처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He is full of shit.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허풍쟁이다. 그럼 he가 누구냐? 볼턴이 보기에는 그게 김정은 이야기가 아니고 트럼프를 향해서 그런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하는 낙서를 써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회담하고 있는데 그 장면은 뭐냐 하면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서로 축혀주는 장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김정은이는 이제 트럼프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트럼프와 1대1로 만나면은 자신 있다.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다.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속일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트럼프가 오바마 등 전 정권을 비판을 많이 하는 걸 알아차렸겠죠. 그래서 이 북핵 문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전임 정권 탓이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탓이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게 맞받아 가지고 트럼프가 이번에 합의가 되면은 상원 비준까지 받겠다. 법적으로 상원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폼페오가 허풍쟁이다. 트럼프는 허풍쟁이다. 또는 거짓말쟁이다. 하는 낙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폼페오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뭐 낙서를 썼다 안 썼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볼턴이 반역자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회고록이 나오기 전부터 이 회고록에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그 대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볼턴은 이것은 그러니까 비핵화 사기극, 제가 비핵화 사기극이라고 하면은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작년 2월의 뭡니까? 하노이 회담, 그리고 작년 6월의 판문점 회담, 이런 1년에, 그리고 그 사이에 2018년 9.19 평양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이게 이 1년이 비핵화 사기극입니다. 이 사기극에서 주역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이란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볼턴도 똑같은 시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1년의 사태는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것이다. 창작물이다. cre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creation.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꿈꾸고 있는 어떤 통일 아젠다하고 연관된 것이다. 그 통일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통일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무슨 연방제 또는 연합제 방식의 반헌법적 통일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창작이 된 거다. 이 거대한 쇼가 사기극이 한국의 사기극이었다. 판당고라고 했습니다. 외교적인 판당고는 이 스페인 춤인데, 외교적 춤이라는 것은 보통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쇼라는 뜻입니다. 이 쇼는 한국의 창작품이었다. 그리고 김정은이나 우리 쪽의 무슨 심각한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시작이 되니까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고 트럼프를 낚시밥으로 걸듯이 했다. 후킹이란 말을 썼습니다. 후키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낚시밥을 던져서 물게 했단 말이죠.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대충 전개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정의용 특사가 미국에 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결심을 했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5월 중에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볼턴이 안보보좌관이 아니었어요. 맥마스터라는 사람이 보좌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뒤에 교체가 됩니다. 한 달 뒤에 볼턴이 등장해 보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볼턴은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볼턴뿐만 아니라 다른 보좌관들도 김정은을 만나면 안 된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 합의문에는 적당히 서명하고 이제 북핵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기자들에게 많은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이쪽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볼턴이 끼어가지고 이 회담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2018년 5월에 펜스 부통령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비난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안 만나겠다고 해놓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거 결정적인 이벤트를 놓친다는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고, 요때를 놓치지 않고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비밀 회동을 해가지고 또 대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다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만나겠다로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이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한국에도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6월 12일 회담 내용은 북한 페이스로 되어 있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완전히 북한판 합의문이 나오고, 요걸 들고 트럼프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또 난데없이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함으로 또 돈이 들므로 하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끝났다라고 트위터로 날리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이닥친 재앙이었죠.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사기극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 정권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김정은 정권이고,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사이에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가지고 핵폭탄은 아마 10개 내지 2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손해가 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완전히
약점이 잡힌 상태로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혹시 도발이나 하지 않을까, 핵실험하지 않을까, 장거리 미사일 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태로 지금 트럼프가 낚시 밥을 문 상태로 있다 하는 것이 볼튼이 쓴 이 회고록의 전반적인 이 그림입니다. 그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예견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김여정을 앞세워 가지고 대남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면 알 텐데, 문재인 정권은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협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전략자산, 핵폭탄 운반 전폭기라든지 B-52 같은 또는 B-1 같은 이런 전폭기를, 또는 이미 태평양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걸 한반도에 집중시켜가지고 북한을 견제하는 그런 논의를 한미 간에 지금 시작했다고 미국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그룹은 청와대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디 손 내밀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시진핑에게 손 벌려가지고 중국이 좀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은 미중 사이가 나빠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트럼프의 편을 들 이유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볼튼의 이 폭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이 비핵화 사기극의 진상을 볼튼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거죠. 볼튼의 시각과 그동안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에 있었던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본 이 비핵화 사기극의 전말이 똑같습니다. 다만 볼튼 회고록에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볼튼이 트럼프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하나 잘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은 잘했다는 겁니다. 그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는 풀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그건 들어줄 수 없다. 그것은 잘했다고, 아마 유일하게 잘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때 속을 뻔했죠. 그러나 트럼프도 장사꾼인데 이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하는 걸 보니까 시진핑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미국 농산품을 많이 사달라 그러면은 농민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내가 재선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이런 아주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도 김정은이가 제안한 그 제안이 너무나 웃기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는 그전에도 몇 번 써먹었던 카드입니다. 또 써먹는 걸 보니까 이미 몇 번 팔아먹은 썩은 쇠고기를 또 팔겠다고 들고 나왔다. 여기는 내가 속을 수 없지 해가지고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이 그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볼튼 회고록에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는 누구하고 친하냐 하면은 독재자하고 친합니다. 푸틴, 시진핑, 에르도안 그리고 김정은.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자가 트럼프를 이용해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독재자와 민주적 지도자가 만나서 협상을 하면은 독재자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독재자는 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민주적 지도자는 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는 독재자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선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선거 잊어버리고 오로지 국익만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모든 외교 정책을 올해 있는 선거에서 재선에서 성공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푸틴, 시진핑, 에르도안, 김정은을 대하면은 반드시 독재자에게 이용당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정일, 김정은 만나가지고 협상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대중도 실패했고, 노무현도 실패했고, 문재인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국가 이익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국가 이익을 자기 개인 목적을 위해서 김정일, 김정은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작금의 사태로 해가지고 비핵화 사격은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그 파탄에 따른 대가를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 문제에서는 결국 사기는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